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재무 상태표를 그려내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제가 이제 영상을 꽤 올렸는데 일주일에 2개가 힘드네요. 지금 오늘은 12월 20일. 벌써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 이전에 방송을 제가 찍긴 힘들 것 같아서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EDGC 3분기 재무상태표입니다. 제가 2분기 재무상태표를 읽어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EDGC가 하락폭이 커요.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EDGC 3분기 재무상태표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EDGC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제가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구독자분 한 분께서, 저는 이제 전화번호를 띄워드리니까 한 분께서 문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EDGC 17,000원에 물렸대요. 굉장히 높은 금액에서 물렸습니다. 17,000원 존버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샀느냐. 진단키트 때문에 샀다. 진단키트가 솔젠트 합병도 있고 뭐 그런 이슈도 있고 여러가지 뭐 좋다라길래 또 상승 중이길래 뭐 더 추가 상승을 할 것 같아서 샀다. 그래서 제가 진단키트 때문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 손절하시고 나가시라. 그랬어요. 제가 분기보고서 때 제가 분기보고서 EDGC 그 차트 분석해 드릴 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단키트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팔고 나가야 될 때다. 손절해야 될 때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EDGC의 미래에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단타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단타 들어와 가지고 물리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EDGC의 미래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를 하셔야죠. 장기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뭐 추세,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이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될 것이냐, 퇴출이 될 수도 있느냐, 아니면 망할 수도 있느냐, 이런 것만 봐주면 돼요. 이런 게 안전하다. 그러면 장투 들어가셔야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죠. 우리가 투자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동업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신상철 대표랑 이민섭 대표가 지금 뭐 공동대표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주주로서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랑 내가 동업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업 관계가 되는 게 그게 투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17,000원에 샀든 18,000원에 샀든 20,000원에 샀든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따져가지고 존버하셔야죠. 계속 함께 가셔야죠. 제가 바이오주 투자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회사의 배에 탔으면요, 함께 침몰할 때는 같이 가셔야 돼요. 좋은 곳으로 가든 침몰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할 때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같이 침몰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침몰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체크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EDGC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미래를 보고 저는 지인들한테 추천을 했고, 이 액체 생검, NGS 기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향후 미래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분한테도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제가 EDGC 좋은 점, 왜 이거를, 본인은 진단키트로 들어왔겠지만, 왜 내가 이거를 들고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액체 생금이죠. 이 액체 생금, 기반이 뭐예요? NGS 기술입니다. 이 NGS,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바이오테크의 미래 바이오테크는 이 액체 생금, 진단 기술력일 걸 누가 확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좀 쉽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습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으로 가요. 병원을 하면 어떻게 컨택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 피도 뽑고 뭐 코도 찌르고 뭐 침도 뱉고 뭐
그리고 뭐 소변도 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컨택으로 이루어진다. 대면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향후 미래 바이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기본적으로 검진이 저는 비대면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 기술이 앞으로 향후 이 비대면 의료가 열린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게 뭐냐? 진단검사죠, 진단. 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코 찌르고, 뭐, 침 뱉고, 뭐, 소변 받고, 뭐, 그래가지고, 뭐, 피 뽑고, 피도 이만큼씩 뽑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내가 해야 되겠죠. 그런 행위들을. 그러면,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집에서 내가 피를 뽑을 때, 병원 가가지고 피를 이만큼씩 내가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소량, 당뇨 체크해 보셨죠? 저도 지금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내일, 거의 한 3일에 한 번쯤은 제가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제가 체크기로 제가, 당 검사를 하는데, 슬퍼요. 젊은 나이에 매일 그걸 찌르고 있다라는 게. 근데, 저는 이 기계를 보면서 이걸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이다. 왜? 당 검사할 때마다 병원 가가지고 내가 검사를 당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찮아요. 향후 앞으로 진료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병을 가지고 내가 몸이 좀 불편해. 그러면 기본적인 검진을 내가 해야 돼. 그럼 방문하지 않고 내가 피 한 방울 뽑아가지고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귀찮아서 하겠어요? 못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피 한 방울 뽑고 그래도 침 같은 거 뱉고,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보내주는, 이런 집에서 확보되는 기계들, 이런 것들이, 분석 기계들, 내가 분석을 할 건 아니니까, 그 자료가, 데이터가 병원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향후 비대면 의료 산업에서는,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피 한 방울, 정말 소량의 피 한 방울, 이 피 한 방울로 정확하게 질병을 체크해낼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이미 선점을 하고 이 액체 생금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는 EDGC로 본 거예요. 그러면 향후 이런 시절이 온다라고 하면요, EDGC의 성장은요, 저는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NGS NGS를 바탕으로 하는 액체 생검,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담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향후 몇 년을 담고 있어야 돼요. 계속 주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워 담아가지고 계속 모아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젠트 지금 합병이, 물론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댓글에, 솔젠트 지분 관계, 합병 관계, 좀 방송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해드리지 못했느냐? 제가 이걸 하게 되면 솔젠트 소액주주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구매했던 한 2만원대에 구매하셨을 겁니다. 제가 5월달인가 그때 제가 솔젠트 이 비상장이 거래가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요, 한 2만 몇천, 2만 2천, 2만 3천원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때 가장 비쌌던 게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비쌌고요. 그 다음으로 솔젠트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 했어요. 너무 비싸다. 500원짜리 주식이 비상장법인인데, 우리가 보통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은 주식 가치평가를 우리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고 가치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가치평가를 할 때 직전연도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3을 두고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직전 2개년도 같은 경우 2를 두고요. 그리고 3년 전은 1로 두고 그렇게 해서 비중을 해가지고 가치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가치평가를 했을 때 올해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로 지금 솔젠트가 매출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 가치가 2만원 할 정도의 가치. 그럼 2만원이면요, 500원이 2만원이면 몇 배예요? 2000배인가요? 예. 5만, 5, 4, 20. 4000배인가요? 400배? 얼마야?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 정도의 가치를 하느냐. 그러면 미래 가치를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소액 주주분들은요, 24,000원에 사가지고 그분들이 솔젠트가 단독 상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사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 아니게 신 대표가 합병을 추진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솔젠트 주주라도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발하죠. 단독 상장해야지 그 가치를 할 텐데, 합병이 돼버리면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스탁 옵션 플러스, 직원들한테, 솔젠트 직원들한테 유증을 발표를 했죠. 물론 2천 얼마에 발표를 하니까 뒤집어지죠. 왜? 자기들은 2만원대에 주식을 샀는데 2천원대에 유증을 하니까 실제로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걸 또 거기 전 대표가 해임됐던 전 대표가 소액 주주들을 끌어안고 법적 싸움을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솔젠트 상장 기대를 하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악재로 돌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추가 낙폭까지 키워온 겁니다. 이게 만원이 무너질 주식은 아니었어요. 한 12,000원 선에서 13,000원 선, 여기에서 지지가 되어가지고 행보 자리를 잡아갈 시점에 여기에 솔젠트 이슈가 뜨면서 솔젠트 이슈가 뜨면서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9,000원까지 밀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월 달에 솔젠트가 주총을 할 거예요. 그죠? 1월 달에 주총을 하게 되면 경금 방어가 안 되면 8,000원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8,000원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되면요, 저는 추가적으로 더 담을 거예요. 왜 추가적으로 더 담을 것이냐? 이 향후 EDGC의 미래는요, 솔젠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권을 뺏어와서 솔젠트를 상장을 시켜서 자기 투자회사 대표잖아요. 투자회사 대표니까 자기는 목적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계속 하다 보면요, 욕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해달라는데 안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 막 할 얘기들 되게 많아요. 할 얘기들 되게 많지만, 안 했어요. 솔젠트. 코로나 끝나고면 뭐 먹고 살 거예요? 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매출이 엉망인 회사였잖아요.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매출이 일어난 거고, 이걸로 상장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 회사가 코로나 끝나면 그 위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EDGC의 미래는 액체 생금에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NGS 기술을 이용을 해서 향후 미래 비대면 의료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소량의 피 한 방울로 집에서 내가 진단을 해가지고 병원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EDGC는 그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당연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솔젠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상장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이익을 상장 이익을 확보를 하면 그만이지만, EDGC는 그러면 솔젠트가 필요한 회사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EDGC 같은 경우에는 솔젠트가 필요한 회사예요. 왜 필요한 회사냐? 액체 생금 기술력을 정폭을 시킬 수 있는 체외 진단 기술력을 솔젠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접목을 해서 사업을 키우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솔젠트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솔젠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액 주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당장 소액 주주들이야 상장을 해가지고 자본 이득을 취하면 그뿐이지만 또 직원들은 또 아니거든요. 직원들은 그 이후에 생계를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입장 차이는 주주와 직원들은 갈라지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러면 소액 주주들도 단지 상장을 했을 때 자기가 산 2만원의 가치를 시장에서 구현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미 그때가 되면요, 지금 당장 이제 상장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나올 뿐더러 단독 상장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려워요.
경영 분쟁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상장을 한다? 어렵죠. 뭐 향후 2, 3년 안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럼 2, 3년 후에 이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이 이제 까먹을 시점이 오죠. 이제 코로나는 끝나는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그 이후에 뭘로 먹고 살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상장한다고 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PO하고 한다라고 해서 그 가치가 지금 2만원 가치를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소액 주주분들도. 저는 합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1위지시 주주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제 3자 된 입장으로 생각을 해도 향후 미래가 없는 기업에 주주로서 동업을 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그럼 미래에 있는 쪽으로 탈 수 있다라고 하면 합병 고민해봐야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그 전화 오신 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액체 생금, 비대면, 의료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의 중심은 분명히 이리지씨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향후 미래에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막 설명을 했더니요. 그러면 이리지씨 자기는 좀 마음이 놓인다. 그러면 들고 있으면 17층 탈출할 기회가 오겠네. 그때 탈출할 것 같으면 그때 탈출할 생각이시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가지. 그때 거기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고 8,000원 볼 수 있고 7,000원도 볼 수 있다. 그럼 그 고통들을 다 견딜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자기도 이제 붙어보겠대요. 그래서 붙어보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면 이리지 주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흥분을 했었어요. 흥분을 좀 하고 설명하면서 흥분을 좀 하고 제가 좀 질렀어요. 저는 향후 미래에는 5만원 정도는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정적이 흘렀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질렀나? 대충 한 3만이라고 할걸? 이때까지 허풍 떠는 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미래의 가치는 그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미래 비대면 의료 행위는요, 필히 그런 시절은 오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처음에 어린 시절에 블랙박스 처음 나왔을 때요, 이 블랙박스가 처음 나오고, 내비게이션 나오고, 뭐 할 때요, 이 기술,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회사들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왜 할 수가 없었어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았어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으니까 묵구죽순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액체 생검, 여기에도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미래의 이 이리지시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기술력이 앞서갈 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 5만원 정도 저는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지 이리지시가 향후 미래에 정말 성장성을 가지고 올지, 그 가는 과정에서 망하진 않을지, 위험할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진 않을지, 그것만 재무상태표를 보고 확인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차트, 기술적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의미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잡는 거 의미 없습니다. 왜? 잠시 3%, 5%, 10% 잘라낼 거, 이제 저는 이 이리지시의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장투하실 분들만 보시고요. 장투하실 분들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재무상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상태표 3분기 재무상태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이미 분기보고서 때 제가 설명들 많이 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술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3분기 우리 그 재무상태표 발표할 때 이미 합병이 있었죠, 그죠? 요게 이제 이슈가 헬스케어 합병이 있었는데 요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지시 신용잔고율은 현재 잠시만요. 펜을 열고요. 신용잔고율은 현재 3.53%, 자사주는 지금
30만 주. 이전에는 없었죠. 그죠? 이게 발생을 했습니다. 왜 발생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용등급 BB 플러스 기술등급 T-2등급. 이 T-2등급은 굉장히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액체 생금 기술력에 있어서는 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요. 42억이고요. 발행 주식수는 4,200만 주입니다. 요거 이전과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전에 390만 주였는데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자본금이 올라갔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주가가 이전에 제가 분기보고서 읽어드릴 때 13,750원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선에서는 저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12월 달에 내년 6월 달에나 가능할 것 같았던 백신이 갑자기 12월 달에 백신 이슈가 터지면서 1차 폭락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 딴 것보다 더 하락을 한 게 이유가 있죠. 솔젠트 합병이 무산이 되면서 솔젠트 상장 자체가 무산이 되면서 합병 이슈가 터지면서 2차 폭락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현재 9,74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주식 수가 늘은 반면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유통 발행 수는요, 지금 현재 65.57%로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합병 때문이죠. 헬스케어 합병 때문인데, EDGC 헬스케어와 합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EDGC와 헬스케어 합병은요, 1대 3.15로 합병을 했습니다. EDGC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주가,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해서 금액 가중 평균 산술로 계산을 해가지고 14,150원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41,560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대 3.15 비율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합병을 해서 여기에서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지분율 주식들이 이 자사주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자사주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에 합병을 하면서 그러면 헬스케어가 EDGC 지분을 자사주는 보호예수가 얼마나 걸렸느냐. 321만 5,898주가 1년 동안 보호예수가 걸렸습니다. 요렇게 해서 합병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의 회사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헬스케어는 요 정도 되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산 총계는요, 410억이고요. 부채 총계는 지금 현재 점이 하나, 이거 잘못 찍혔네요. 부채 총계는 지금 현재 28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부채가 50%로, 이거 제가 잘못 찍었네요. 숫자를.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 총계는 130억입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5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보이죠? 자, 매출액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이죠, 매출액.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이에요. 저는 신상철 대표가 이 헬스케어를 합병을 한 거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지분율이 원래 40%대의 지분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50억 정도에 40% 정도 되는 매출액이 EDGC 연결 재무상태표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0% 정도 되면 한 2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EDGC가 매출을 작년도에 한 600억 정도를 했다라고 하면요. 한 400억이 EDGC의 매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합병을 했을 때 재무상태표 구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500억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이 9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성장 조금만 하더라도 1000억대 매출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이 회사 매출액은 앞으로 1000억대 매출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왜 1000억대 매출을 한다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느냐. 바이오 기업에서 1000억대 매출을 하면요. 시총을 어느 정도까지 떠받칠 수 있냐면요. 미래 성장성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1조 원의 시총을 떠받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얼마예요? 417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000원. 2배가 되려고 그러면 18,000원 정도 되겠죠. 그래도 8,000억. 그러면 한 2만원 정도 돼야지 1조 원이 되겠죠. 2만원 좀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건 충분히 떠받칠 수 있는 구조가 나왔다.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EDGC 같은 경우에는요, 이 헬스케어 합병은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본 지표. 안정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중이고요. 수익성 지표는 합니다.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자본 대비해서 총자본 대비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크진 않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하를 주고 싶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요, 지금 많이 가져왔습니다. 58%의 증가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을 주고 있고요. 활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는 상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전차 평가에서는 중하로 주겠습니다. 분기 때보다는 나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재무상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합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가 이루어졌죠.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자산은 11%가 증가를 했고요.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부채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늘어나는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 우리가 회사가 커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에서 중요한 거는 돈을 그러면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회사가 투자를 유치를 하든지 플러스 아니면 부채를 가지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잘 가지고 오는 그것도 기술이에요. 이 회사가 성장성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요. 부채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부채도 누가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것이며, 투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 앞전에 600억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 유상증자 다 발행이 되었어요. 유상증자, 죄송합니다. 전사채가 12가 발행이 됐어요. 12 순조롭게 발행됐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악재라고 보면 안 돼요. 아니, 이것도 공모로 했잖아요, 공모로. 예. 이례적으로 공모 600억. 성공했습니다. 이거 호재예요, 호재. 이제는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이 회사가, 이 EDGC가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이걸 뭘 해야 돼요? 공장을 지어야죠. 이 공장이 들어서야 돼, 정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들어서야지 가동률이 높아지죠. 가동률이 높아져야지 매출이 증가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투자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원활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EDGC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아이고, 여기 낙서를 너무 많이 했네요. 지워 계십니다. 요거 좀 지워가지고요. 이거 좀 보일게요. 예.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앞으로 향후 한 3년 안에 나와야 될 전사채 물량이 너무 많아요. 840억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르면 오를 때마다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행사를 하겠죠. 이자 받으려고 이번에 유증 받으신 분들 없잖아요. 그죠? 600억 플러스 240억이 더 있어요. 요번에 전사채가, 추가적으로 이 240억이 더 발생하는 게, 헬스케어 합병 때문에 또 발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40억 원의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주가를 희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나올 때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 물량 대비는 하셔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이 회사가 장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물량 나올 때가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를 할 내 목표가가 달성하기 이전이다. 그러면 그때가 또 추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향후 지금 이미 담고 있으신 분들은요, 추매를 지금 시점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행보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행보자리를 잡았다라고 해서 담으시면, 이번에 솔젠트 주총 때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총을 봐야 돼요. 주총을 지켜보고 추매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차피 매달 사 모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지금, 며칠 전에도 또 조금 샀어요. 저는 조금씩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목표 수량을 지금 채워 나가는 입장이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담아 나가셔도 되지만 이미 물리셔 가지고 내가 존버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라고 하시면요. 솔젠트 주총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포괄손익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요게 전년도 2017년도에 32억, 2018년도에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이때 큰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도에 또 2배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 성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2019년도 3분기 기준에 410억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3개월 동안 매출을 얼마를 한 거죠? 170억을 한 거죠. 그죠? 150억을 한 거네요. 그죠? 150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 3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매출액이 220억이 늘었습니다. 그죠? 자, 220억이 늘은 상태에서 자, 요거는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연결회사들 그 자회사들, 그 헬스케어 매출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20억 정도를 더 많이 한 상태에서 전년도가 3분기에서 4분기 매출이 150억 정도 했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는 조금 더 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올 하반기는 대충 어림잡아도 저는 한 220억 정도는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870억 이상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재무상태표에서. 그러면 곧 내년에는 진짜 1천억대 매출액을 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답 나왔잖아요. 담아야죠. 시총 4천억. 1천억 하는 회사 시총 4천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바이오 기업에서는 여기에 모멘텀만 조금 붙어주면 1조 원 받쳐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이오는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바이오는 제가 며칠 전에 읽어드린 제가 깜짝 놀란 그 바이오 기업 중에 정말 탄실한 재무상태표. 모멘텀이 없으면 못 가요. 물론 그게 장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더라도 그 종목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요즘 기억력이 길지가 않아 가지고요. 깜빡깜빡 많이 하고요. 당뇨병이 이 당뇨가 이 기억력에도 지장을 주는지요. 기억력이 감퇴가 너무 크게 왔어요. 요즘은요, 출근할 때도요, 아침에 주차장하고 집을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뭔가를 빠뜨려가지고. 그런 기억력이라가지고, 이름 같은 걸 못 외워요.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다. 자, 주가가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수급. 요거는 단기적으로 볼 때죠. 단기로 볼 때. 첫 번째 수급.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모멘텀. 재료가 좋아야 돼요. 미래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이 뭐냐? 펀더멘털입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에요.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로 투자할 때는 수급, 중기로 투자할 때는 모멘텀, 장기로 투자할 때는 펀더멘털. 이렇게 이렇게 보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장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모멘텀이 빠지면 상승은 못한다. 모멘텀이 빠지면 천년 만년 이렇게 박스권을 논다. 일부 투자 좀 재밌게 1년에 딱 한 종목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른 거 안 담아요. 한 종목. 그건 이제 박스권 종목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죠. 요런 것도 재밌습니다. 1년 다 투자하고 나면요 1년 수익률 30%만 낸다라고 하더라도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할만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현재 금리가 앞으로도 예전에 우리 그 은행 금리만 하더라도요 예전에 제가 뭐 95년도 뭐 94년도 내가 첫 사회 진출할 때요 금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17% 뭐 우체국 예금금리 뭐 17%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20대 초반이라 가지고 그런데 뭐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은행 1년 1억 내가 은행에 예치한다라고 해서 1년 동안 나오는 이자가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는 금리에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장에 투자할 때가 분명합니다.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3,000% 좀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지금 3분기 누적입니다. 요거. 3분기 누적입니다. 3분기 누적. 자, 전년도 3분기 누적이 지금 현재 보시면요, 전년도 3분기에는 58억의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 올 3분기 영업 적자! 40억. 많죠? 그런데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흑자 전환했다. 2분기 흑자 전환, 3분기 흑자 전환, 요 말씀 들었을 거예요. 흑자 전환 14억. EDGC 7년 동안 흑자 원년이다. 올해가 내년부터는 꾸준하게 계속 흑자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영업이익이 적자냐? 이거는 분기 누적이고요. 3분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14억의 영업이익을 낸 게 맞습니다. 의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2분기 흑자, 3분기 흑자, 앞으로도 계속 흑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분명히 반등을 할 것이다. 그게 헬스케어와 합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장은 EDGC를 뭘 보고 지금 시장은 지금 눌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주로 보고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진단 키트주. 그런데 코로나 진단 키트로 매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눌리면 눌리는 대로 땡큐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장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눌려줘? 나는 다 먹게.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이거 마음 졸일 필요 없는 주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됩니까? 법인세 차감 전 손익, 그리고 영업이익. 계속 사업년도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 3개년도에 두 번을 마이너스를 치게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죠. 50%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계속 사업년도, 4사업년도 영업적자를 만들어내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게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지는 않을, 이제 기반을 헬스케어 합병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흐름표, 이거 발음이 아직도 안 돼요. 현금 흐름표. 됐나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안 좋아요. 2017년도 마이너스 38억. 2018년도 59억. 2019년도 마이너스 93억. 지금 현재, 이건 뭔가 2019년도에 지금 현금 흐름이 지금 100억이었어요. 그죠? 3분기까지. 3분기까지 100억이었는데 10억이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죠? 한 7억 정도가 현금이 들어와가지고 93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019년도. 그러면 이게 매출 채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도 외상거래를 한다.
이 회사도 외상 거래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20년도 지금 현재 61억이에요. 그러면 올 하반기는 아마 대충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마이너스 한 4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미만도 될 수 있고요. 현금 흐름이 개선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출 채권을 봐야 되겠죠. 투자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재무 활동으로 지금 현재 요거는 비주로 뭐 금융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거의 뭐 비주로 빚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 활동 현금 흐름으로 지금 74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현금 흐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회사 지금 현재 운전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는요. 요거는 운전자금을 계산할 때는요. 유동비율로 유동비율과 유동부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유동비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0억 정도 운전자금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매출 채권이 지금 현재 200억 정도의 매출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지금 현재 토지가 2억, 건물이 5억.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서 이 회사는 공장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공모로 발행을 한 거고요. 지표평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표평가가요, 뭐 볼 게 없어요. 그죠? EPS 뭐 한 주당 손실이 이렇게 났었고요. 손실금이 지금 현재 올해는 마이너스 17원 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EPS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죠? 마이너스 17원 아직까지 적자다. 한 주당 17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도 퍽 값은 요거는 계산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EPS가 마이너스면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더라도. BPS 같은 경우에는요, 한 주당 지금 현재 이제 분기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분기 기준으로 어제 금요일 날 기준, 금요일 기준 주가로 제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홈트레이딩에 나와 있는 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전부 다 계산기로 두드려 가지고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홈트레이딩은 기준을 주고 하지만 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저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1586원. 그러면 지금 BPS가 현재 1090원이잖아요. 그죠? 장부가에 비해서 그러면 이때는 장부가에 비해서 PBR이 한 5배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얼마였죠? 600원이었나요? 9,600원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6배 정도 됩니다. 지금 많이 내렸죠? 전에 제가 읽어드릴 때 한 10배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10배 이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PBR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당 매출액은요, 한 주당 1,530원을 벌여들었고요. 배수는요, 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당 현금 흐름은요, 한 주당 14원의 현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CR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배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표 평가로서는요,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표 평가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지시는 현재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현재 미래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임원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주가 방어를 하는 게 회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는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을 해야지 주가 방어를 위해서 뭐 노력을 할 건 아니라, 제가 보면 대표들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가 방어 안 한다고. 저는 그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저는 1위지시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거는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얘기들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숙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투자자들이 뭐 구독자분들 다 돈을 버셨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제가 뭐 이 마무리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제가 있는 카톡방,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재무 분석이랑 뭐 이런 시장 분석이랑 이런 걸 뭐 함께 저하고 같이 뭐 의논하고 함께 뭐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구독자 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기대 이상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정말 1000명도 되고 뭐 한 2000명도 되고 뭐 그런 시절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뭐 전문가들 하는 뭐 이 추천방들 뭐 이런 방송들 뭐 구독자 수들 뭐 수만 명 되지만은요, 저는 제 구독자 뭐 100명 200명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좋은 주말 저녁 되십시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